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4일 새벽 1시 54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약 1시간 반 전에 워싱턴의 백악관을 찾아가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웰컴백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그리고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백악관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0년 11월 바이든이 당선되었을 때 현직 대통령이던 트럼프는 부정선거로 졌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바이든을 만나주지 않았고 취임식 때도 불참했었습니다.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 부인의 초대를 받았으나 거절하고 남편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관례에 없는 일입니다. 트럼프는 집무실 벽난로 앞에서 마주 앉은 바이든이 정권 이양을 원활하게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정치는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 여러 곳에서 나이스한 정치를 발견하기라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참 좋군요. 원활하게 진행 중인 정권 이양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이에 대하여 조에게 감사합니다.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고 거기서 기자들이 퇴장을 하고 두 사람은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예상대로 아주 충성파들을 요직에 앉히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에 있는 안보 부서에도 경험이 좀 부족한 사람이 국방장관으로 내정되는 등 아주 이례적인 인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트럼프의 측근이고 행동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력 자체가 아주 파격적입니다. 둘 다 장군 출신이 아닌 영관급 출신입니다. 대부대를 지휘해본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헤그세스라는 분은 이 팍스뉴스의 진행자로서 트럼프 편을 일방적으로 들었던 사람인데, 임관은 프린스턴 대학교 ROTC 출신으로서 소령까지 했습니다. 소령. 그리고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바가 있고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상당히 백인 우월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합참의장이 지금 흑인 장성인데 흑인이 아니었으면 합참의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상당히 비아냥거리는 등 군의 전통과는 맞지 않는 행동을 한 사람인데 오로지 트럼프의 충성파다 해가지고 기용이 됐는데 과연 상원을 통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 됩니다. 물론 상원이 지금 몇 석 차이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더라도 상원 의원들은 대통령의 직속 부하가 아니니까 이 인사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을 좀 하게 될 겁니다. 40대의 소령 출신이 또 기존의 군의 어떤 전통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 특히 백인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 호감을 표시하고 있는 사람이 국방장관에 임명되느냐의 여부를 보면은 트럼프 정부의 앞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건 그렇고
4년 전과 비교하면은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큰 차이로 져놓고도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주장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소송을 제기를 하고 2021년 1월 6일에는 자기의 추종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미국 의사당을 습격해가지고 거기서 6명이 죽고 그 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마 수백 명이 감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대통령 당선인이 되어가지고 백악관으로 들어오니까 점잖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한 거죠. 조 바이든의 신사적인 행동과 트럼프의 참 문제적 행동이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상당한 차이로 이긴 그 후광을 업고 들어가니까 이 권력의 세계에서는 역시 센 사람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돌고 도는 겁니다. 트럼프가 과연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행복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트럼프의 성격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성격이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